네, 오늘은 저희 솔리더스 PDM에 대한 웨비나가 되겠습니다. 솔리더스 PDM을 사용해서 기존에 있었던 업무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PDM에 관련된 웨비나는 오늘 6월 3일 날 이제 시작을 해서요.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에 한 번 더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6월 17일에는 저희가 EDM을 메일을 발송을 드렸는데 오프라인 행사장에 오셔서 전체적인 내용도 들으시고 성공 사례도 들으시고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기념품도 챙겨가시는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웨비나는 물론 저희 PDM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도 들어오시고요. 아니면 어떤 분들은 처음 이 내용을 들으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미 알고 있으신 내용이라도 반복적으로 한 번 더 들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 솔리더스 PDM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데이터 관리라는 무엇이냐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데이터 관리라는 것은 여러 가지 정의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때에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필요한 때라고 하면 내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접속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필요한 사람이라는 뜻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접근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통 데이터 관리를 할 때 이런 전문적인 PDM이 없는 상황에서 데이터 관리를 하실 때 보통 파일 서버를 많이 쓰시게 되는데요. 이 파일 서버를 쓰는 환경은 필요하지 않은 사람도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죠. 예, 그래서 필요한 사람만이 접근할 수 있어야 제대로 된 데이터 관리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필요한 정보에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 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정보를 정확히 찾는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이 정보가 필요 없는 사람이 정보를 노출할 필요가 없다라는 노출에 대한 제어도 가능해야 제대로 된 데이터 관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정의로 보면 주요 자산인 데이터가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보관되어야 합니다라는 것이 또 데이터 관리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데이터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 기업들에서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안전하게 보관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가 보통 설계 데이터를 로컬에 보관하다가 하드디스크가 물리적으로 손상된다든가 해서 데이터가 날아가는 경우가 좀 가끔씩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안전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체계적으로 보관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체계적이라는 말은 마구 뒤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잘 카테고리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체계적으로 보관되지 않으면 이것에 대한 데이터를 재사용, 그러니까 이 한번 만들어 놓은 데이터를 다시 한번 쓰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지게 됩니다. 이 데이터가 우리 서버 어딘가에 있는데 실제로는 어디 있는지를 못 찾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데이터 관리가 된다는 것은 데이터가 또 한번 체계적으로 보관된다라는 그런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보통 이런 데이터 관리에 대한 니즈, 욕구가 있는데요. 이것들을 실제로 우리 현실을 뒤돌아보게 되면 현실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죠. 첫 번째 가운데 있는 것이 데이터 분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데이터를 어떤 이유에서든 분실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수로 지웠다든가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이것은 필요 없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이거 데이터가 필요했었네라는 케이스도 있고요. 더 실제적인 문제들은 하드디스크가 망가진다든가 그리고 이런 3D 데이터는 설계자가 솔리드웍스가 있어야 형상을 확인한다든가 그리고 협업이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여러 버전의 데이터들이 마구 나열이 되는데 이것들이 과연 어떤 것이 최종 파일인가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것도 있죠. 그리고 보통 많이 하시는 엑셀로 BOM 작업을 추가적으로 번거롭게 진행을 하는 케이스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흔한 일이 바로 파일을 찾을 수 없는 거죠. 어딘가에는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어디 못 찾아서 차라리 이걸 열심히 찾는 시간 동안 차라리 새로 설계를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것이 바로 저희 솔리드웍스 PDM이 되겠고요. 솔리드웍스 PDM은 설계 데이터를 관리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솔리드웍스에서 같은 회사에서 개발했기 때문에 솔리드웍스와 인테그레이션이 아주 체계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반 화면, 그리고 솔리드웍스 안에 애드인돼서 돌아가는 화면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죠. 그리고 PDM은 일반적으로 서버 클라이언트 방식으로 데이터를 집중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중요한 데이터 자산을 하나의 서버에다가 다 모아놓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 바로 PDM이 되겠는데 저희 솔리드웍스 PDM은 그런 기본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외에도 아주 쉽고 아주 빠른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빠른 체크인, 체크아웃 속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PDM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체크인, 체크아웃이라고 하면 의미를 모르실 수가 있는데요. 체크인은 설계한 데이터를 저희 서버에다가 넣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정 권한을 반납하는 것이고요. 체크아웃은 수정 권한을 빼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 우리나라 말로 하면 수정 권한을 획득해온다라는 것이 체크아웃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솔리드웍스 PDM 제품은 패키지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 세팅이 어느 정도는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기본 세팅 위에서 아주 간단한 최소한의 작업으로 우리 회사의 각각의 스타일에 맞게, 우리 회사의 표준에 맞게 그것을 적용하실 수 있는 것이 저희 솔리드웍스 PDM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서버 클라이언트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적으로는 설계자들은 각각의 자신의 설계용 컴퓨터에서 설계를 보통 진행을 하죠. 그렇게 설계한 데이터를 PDM 서버에다가 밀어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계한 데이터가 먼저 자기 자신의 컴퓨터에 아래쪽에 있는 뭐 3대 정도의 컴퓨터가 있죠. 거기에서 CAD 데이터 혹은 설계와 관련된 데이터들이 생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PDM 서버에다가 밀어넣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 이 데이터를 다시 가져오고 하는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DM 서버는 각종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그거 외에도 각종 처리를 많이 해줍니다. 예를 들면 자료의 업데이트라든가 어떤 내용의 통보라든가 워크플로우 제어 그리고 리플리케이션 관리 각종 포맷 처리 이런 것들을 가능하죠. 저희 PDM 서버는 기본적으로는 그 밑바탕에 MS SQL이라고 불리는 저희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범용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신뢰성은 믿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MS SQL을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범용으로 데이터의 호환성이 좋고요.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이 데이터를 한 번 더 활용, 그러니까 ERP라든가 SCM이라든가 CRM 시스템에서 활용하시는 데 있어서 되게 편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PDM 서버에는 물리 데이터들이 보관이 되는 것이죠. 설계 데이터라든가 해석 데이터, 각종 문서 파일 이런 것들이 PDM 서버 안에 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기본적인 소개였었고요. 이제 실제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큰 화면에 보시면 아주 일반적으로 쓰이는 윈도우 탐색기가 있죠. 네, 윈도우 탐색기에 저희 솔리드웍스 PDM이 완벽하게 인테그레이션 되어 있습니다.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위에 소제목처럼 윈도우 탐색기 기반의 쉬운 사용자 인터페이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인테그레이션 된 모습을 보시게 되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 같습니다. 밖에 있는 테두리 영역에 있는 그것은 그냥 윈도우 탐색기고요. 그리고 안에 있는 내용만 저희 솔리드웍스 PDM이 되겠습니다. 근데 조금 다른 점이 여러 가지가 있죠. 위쪽, 그 메인 창에서 위쪽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나열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미리 보기 화면,
그러니까 3D 데이터를 실제로 미리 보는 과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거 외에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많은 차이점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화살표로 몇 가지를 표기를 했는데요. 미리 보기 외에도 데이터 카드라든가 BOM의 접근이라든가 각종 파일 구조의 파악 이런 것들이 가능하시고요. 자주 쓰는 명령들 그리고 버전이라든가 리비전 정보 그리고 검색 버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 통합이 되어 있죠. 제가 실제 화면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게 되면 이제 제 컴퓨터를 보고 계시는데요. 여기 여러 가지 폴더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여기 저희는 이제 블루베리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이런 블루베리 형상이 나와 있습니다. 이 블루베리를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 보는 것처럼 로그인 창이 뜨죠. 로그인 권한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그리고 필요한 정보의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에요. 이 로그인은 잘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제 아이디와 제 패스워드를 로그인을 했어요. 그러면 일반 폴더 보듯이 이렇게 폴더들이 나열이 됩니다. 차이점이 있죠. 차이점이 일반 폴더들은 이렇게 노란색인 반면에 저희 PDM 폴더는 초록색이 되겠습니다. 자, 이 초록색 폴더들은 제 컴퓨터에서 보기에는 마치 내 로컬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폴더들은 저희 서버에 다 탑재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권한을 가진 사용자들은 이 폴더들을 다 똑같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폴더를 하나 만든다 라고 가정을 하면요. 이 폴더가 그냥 내 컴퓨터에서 폴더가 하나 생긴 것이 아니고 이 PDM을 쓰고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권한이 있는 사람들은 저 새 폴더라는 폴더가 모두 보이게 되는 거죠. 파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파일을 추가하게 되면 여러 이 파일들이 PDM을 쓰고 있는 모든 사용자들에게서 다 보이고 그것을 권한이 있다라고 하면 수정하거나 하는 것이 가능하죠. 제가 3D 데이터를 하나 선택을 하고요. 밑에 미리 보기를 해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3D 데이터를 미리 보기 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데이터 카드를 열어보면 여기에 있는 이 파일에 대한 속성 정보들을 나열을 해주게 됩니다. 이 속성 정보는 그냥 솔리드웍스 PDM에서 구동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솔리드웍스 안에 보면 속성 정보를 키인하도록 되어 있죠. 뭐 다 키인하는 거 아니고 일부 정보는 키인하고 일부 정보는 자동으로 입력이 되겠죠. 뭐 중량 정보 같은 것들은 자동으로 기록이 되는데요. 이 속성 정보, 솔리드웍스의 속성 정보하고 1대1로 매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솔리드웍스 안에서 속성 정보를 수정하면 여기 있는 데이터 카드에서 그 내용이 반영이 되고요. 여기 있는 데이터 카드에서 속성 정보를 수정하게 되면 솔리드웍스에서 실제로 열었을 때 거기에 속성 정보하고 매치가 되게 됩니다. BOM은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요. 포함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솔리드웍스 어셈블리 파일 내에 하위에 있는 파트나 서브 어셈블리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나타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파일을 찾고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이것을 찾아보기를 누르게 되면 이 하위에 있는 특정 파트를 지금 화면처럼 가리키게 됩니다. 제가 이 하위 파트를 두고 사용된 위치를 누르게 되면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파트 위에 서브 어셈블리가 있고 이 서브 어셈블리 위에 최종 어셈블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나열이 되는 것이죠. 지금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썸네일 이미지도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셈블리에서 파트를 찾는다든가 파트에서 최상의 어셈블리를 찾는 과정이 솔리드웍스가 있건 없건 굉장히 편리하게 됩니다. 솔리드웍스가 있는 환경에서는 물론 포함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지만 사용된 위치, 그러니까 역전계는 찾기가 어려운데요. 솔리드웍스 PDM을 이용하면 그것이 굉장히 편리하고요. 그것보다도 솔리드웍스를 사용하지 않는 설계자가 아닌 분들도 데이터 구조를 이해하시는 것이 굉장히 편리하게 됩니다. 이것들이 기본적인 UI가 되겠고요. 이런 UI는 저희 탐색기에서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솔리드웍스 안에 아예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솔리드웍스 화면에 저희 솔리드웍스 PDM이 내장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거의 모든 기능이 탐색기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설계자가 굳이 탐색기와 솔리드웍스 화면을 넘나드는 것이 아니라 한 화면에서 작업이 가능하시죠. 이런 애드인 모듈은 단지 솔리드웍스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디렉트 사이트라든가 그리고 오토캐드 그리고 인벤터, 크레오 등에서도 이런 탐색기가 아닌 각 캐드 프로그램 안에서 애드인을 구동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탐색기와 캐드 프로그램을 넘나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처럼 파워포인트 프로그램 안에서도 지금 솔리드웍스 PDM이 애드인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굳이 이 파일을 다시 탐색기로 돌아가서 체크인, 체크아웃을 하거나 이런 과정 필요 없이 이렇게 파워포인트나 엑셀 안에서 바로 체크인, 체크아웃, 최신 버전 내려받기, 데이터 카드 표시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PDM은 기본적으로 파일의 공유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런 공유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보통 파일 서버 같은 것들을 많이 쓰시게 되는데 그거와 유사한 점과 혹은 다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파일을 공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신규로 폴더를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파일을 드래그 앤 드롭을 하게 되면 서버에 복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단지 여기서 체크인이라는 기존에 하지 않았던 작업 한 번만 해주게 되면 이렇게 파일이 체크인이 완료가 됩니다. 이렇게 체크인이 완료가 되면 그 순간 여기 이 PDM 볼트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사용자들이 다 이 내용을 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파일 서버에 넣는 것과 굉장히 유사하게 됩니다. 있던 파일은 빼고 나머지만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작업은 그냥 로컬 컴퓨터에서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이 데이터들이 바로 다 모두가 다 공유가 되는 것이죠. 이런 파일 공유는 뭐 파일 서버를 쓰시는 것과 거의 유사합니다. 단 한 가지 차이점이라고 하면 바로 이 체크인을 해주느냐 안 해주냐인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체크인이라는 명령을 왜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것이 또 파일 서버와 PDM과의 굉장히 큰 차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 체크인이라는 과정을 체크인과 체크아웃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혹은 다른 설계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파일이 파일 서버에 있으면 그냥 누구나 이 파일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열었을 때 열심히 수정을 하고 났더니 위에서 저장을 하려고 보니까 읽기 전용으로 열려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다른 파일 이름으로 저장을 한다든가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느냐라는 것이 정확하게 규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고요. 저희 솔리드웍스 PDM이나 다른 여타 PDM들을 사용하게 되면 소유권이 누구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파일 서버에서 흔히 일어나는 다른 파일로 저장하거나 읽기 전용으로 열어야 되는 그런 일이 원천적으로 좀 차단되는 것이 특징이죠. 그리고 파일의 공유에서 또 하나의 특징이 바로 원격지간 파일 공유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자주 예를 들어드리는 화면이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림인데요. 서울에서 설계자들이 데이터를 쓰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쓰고 있는데 여기 아카이브 서버라는 공간 안에 각종 설계 데이터가 모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회사가 상하이에 지사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래서 상하이에 있는 지사에서 이 데이터를 같이 갖다 써야 되는데요. 여기에 있는 이 상하이에 있는 사용자들이 이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랜 환경에 있지 않기 때문이죠. 이럴 때에도 리플리케이션, 서버 복제라는 기술을 통해서
여기 있는 보관 서버의 내용을 똑같이 복제한 서버를 여기다가 상하에다 하나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데이터를 가져다 쓰는 것이죠. 그러면 랜에 대한 접속 문제도 클리어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협업을 할 수 있을 만한 퍼포먼스, 속도가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서 랜 환경에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서버와 이 서버, 데이터 서버들은 주로 야간에 복제를 하게 됩니다. 야간 시간대에 보통 설계자들이 다 퇴근한 이후에 야간이나 새벽에 데이터를 동기하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그러면 낮에 설계한 것은 어떻게 하느냐? 라고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역시도 리플리케이션 기술을 통해서 다 협업을 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디에서라도 설계자가 분산되어 있거나 혹은 설계자와 공장이 분산되어 있는 환경이다 하더라도 이 파일의 공유가 아주 간단하고 편리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존에 불편했던 업무를 솔리드웍스 PDM을 이용해서 도와드리는 화면인데요. 바로 BOM의 확인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여러분들이 BOM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셨죠? 3D 데이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어셈블리에서 도면을 쳐서 거기서 BOM을 내리고 그것들을 엑셀로 다시 전환해서 뭐 구매팀이든 제조팀이든 이렇게 배포를 하는 것이 아주 일반적인 프로세스였죠. 그럼 솔리드웍스 PDM에서 BOM을 어떻게 핸들링 하는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에 BOM 탭을 열었습니다. 아까는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았었는데요. 이 BOM 탭을 보시게 되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하위에 있는 파트들과 서브 어셈블리에 대한 정보가 일목요연하게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설계자가 아닌 사람들을 위해서 여기에도 썸네일이 이미지가 나와서 이게 어떤 부품이구나 라는 것을 설계자가 아닌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속성 정보들은 여러 소스에서 이 정보를 완성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정보는 아마도 속성 정보에서 갖고 올 수 있는데요. 거기 외에도 수량이라든가 그리고 현재 상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정보들을 여러 가운데서 가지고 와서 이런 테이블 형태로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보여주는 것은 특별한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셈블리를 찍고 그 안에 속성 정보가 들어가 있다고 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나열을 해주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작업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다른 기능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시죠. 탐색기 내에 즉시 BOM 확인 외에도 속성 정보의 일괄 수정이라든가 BOM 내 검색이라든가 엑셀 익스포트, 이력 추적들이 솔리드웍스가 있어도 혹은 솔리드웍스가 없는 사용자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속성 정보의 일괄 수정을 보시게 되면 제가 여기 있는 파일들을 체크아웃을 합니다. 전체를 체크아웃을 하고요. 전체를 체크아웃 한 다음에 이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지금 제가 이승철이 체크아웃 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 테두리로 바뀐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협력사를 뭐 ABC 협력사 뭐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파일에 대한 속성 정보도 업데이트가 되고요. 데이터 카드도 당연히 업데이트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BOM 안에서 이제 검색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여기 있는 샘플은 BOM이 굉장히 작은, 그러니까 10여 개의 부분을 구성이 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500개, 1000개 정도 있다라고 하면 찾는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검색 기능을 통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60이라고 쳤더니 1060 알로이가 검색된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BOM 테이블이 굉장히 많을 때는 이렇게 검색 기능을 통해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많이 쓰시는 것이 바로 이렇게 만들어진 BOM을 엑셀로 익스포트를 하는 것이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전에 보셨던 테이블이 바로 이렇게 엑셀로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처럼 여러 프로세스를 밟아서 엑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 번에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이력 추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이력 추적을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어셈블리가 하나 있고 BOM은 지금 확인하셨는데요. BOM을 보다 보니까 여기 3의 3 버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저희 PDM에서는 데이터가 한 번 들어가면 웬만한 권한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파일을 지울 수가 없어요. 무조건 그 내용이 축적돼서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체크인을 하게 되면 1의 1 버전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체크인을 하게 되면 2의 2 버전이 되고 세 번째 체크인을 하면 3의 3 버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이 딱 3의 3 버전이 되게 있는데요. 이것을 옛날 버전을 보는 것들이 뭐 당연히 가능하죠. 9 버전을 확인하는 예를 하나 보여드리면 지금 3 버전의 데이터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2 버전 한번 볼까요? 네, 형상을 보시면 형상이 완전 다르고 색깔도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언제든지 9 버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설계 이력을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2번, 3번의 설계 버전을 날려버리는 것도 가능하죠. 그래서 설계를 하다가 중간에 이 방향이 아닌가? 라고 하면 언제든지 1버전으로 돌아와서 이 데이터를 다시 1버전부터 설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어셈블리의 버전을 이제 3의 3 버전을 만든대요. 그러면 2버전의 데이터도 들고 있고 1버전의 데이터도 서버에는 다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BOM을 보시면서 여기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교를 누르게 되면 내가 보고 있는 버전은 3의 3 버전인데 지금 2버전과 비교를 해보게 되면 2버전에서 3버전으로 갈 때 여기에 있는 한 줄에 이 부품이 추가되었다라는 뜻으로 초록색 띠가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거는 부품이 추가되었구나 그러고요. 여기 노란색은 원래 한 개가 있었는데 2버전 때 한 개가 있었는데 3버전 때 5개로 변경되었다. 재질이 변경되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BOM상에서 확인하는 것이죠. 1버전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1버전과 비교를 하게 되면 여기 밑에 내용에 보시면 붉은색으로 표기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기존에는 여기 arm.sld.asm이라는 어셈블리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 어셈블리가 삭제되었다라는 것들을 저희 버전 관계와 BOM을 통해서 이렇게 설계 이력을 추적하는 것이 굉장히 편하고 간단하게 처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좀 더 심화해서 들어볼까요? 파일 포맷의 변경이 되겠는데요. 파일 포맷의 변경은 반복적이고 아주 귀찮은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좀 편하게 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요. 저희 솔리드웍스 PDM의 워크플로어와 그리고 태스크, 작업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이것들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것을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다시 저희 PDM 서버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처음에는 여기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SLD DRW를 DXF로 바꿔보자 라고 실행을 해봤습니다. 실제로는 이게 백그라운드에서 작업이 지금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돌아가게 되는데요. 이것은 제가 데모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 장비에 이런 명령을 실행하는 기능을 같이 넣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백그라운드 돌아가는 모습을 서버 단에서 돌리게 하게 되면 사용자들은 이런 것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DXF 파일이 만들어지는 것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DXF 파일을 이렇게 자동으로 만든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단지 오른쪽 버튼 한번 눌러서 작업을 수행한 거고요. 이 과정을 조금 더 심화해서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파일들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는 상태가 승인 대기라는 상태가 있어요. 저희 슬라이드 쇼에 보면 승인 대기면 아마 이때쯤 되겠네요. 여기에 있는 승인 대기에서 승인 완료로 넘어가야 되겠죠. 승인이 되면 승인 완료가 되겠죠. 근데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업무들을 좀 자동으로 처리해보자 라는 겁니다. 좀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작업, 태스크라는 명령을 통해서 했던 파일 포맷의 변환이라든가, 그리고 이메일로 이 승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준다든가, 그리고 리비전 제어를 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묶어서 한번 실제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BOM을 확인을 해보면 밑에 있는 파일들이 다 모두 걸려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이미 이제 승인 대기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승인만 하면 됩니다. 물론 이 승인 권한은 아무나 있는 것이 아니라 승인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만 이 승인 메뉴가 보이게 되겠죠. 뭐 승인할 때는 보통 매니저들은 멋있게 이렇게 OK 정도만 쓰면 되겠죠. 그리고 설계자한테 수고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남기는 것이죠. 제가 이것을 승인하니까 약간의 변화가 생겼어요. 먼저 이 상태가 승인 대기에서 이제 승인 상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없었던 리비전이 A라고 해서 바뀐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전에는 리비전이 아무것도 없었다가 이제 리비전이 A급으로 올라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백그라운드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좀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작업 업무, 그러니까 포맷을 변경을 해서 SLD DRW를 DXF로 바꾼다든가, 그리고 솔리드웍스 파일을 스텝으로 변경을 한다든가 하는 작업들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 외에도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제가 지금 제가 누구로 로그인 되었는지 예. 만약에 이 파일이 이제 승인 상태가 됐다라고 하면 설계자가 실수로 지우실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삭제를 하게 되면 지금 보는 것처럼 사용자에게 이 파일을 삭제할 권한이 없습니다 라고 뜹니다. 설계 중인 데이터 혹은 승인 대기 중인 데이터들은 필요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작업, 수정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요. 승인 상태에서는 제가 이 파일을 삭제할 수 없도록 권한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은 승인된 상태에서는 아무도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승인된 상태에서는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느냐? 지금 체크아웃도 이미 그레이아웃이 되어 있어서 메뉴를 선택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이 내용의 수정 역시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승인 상태에서 내용을 좀 더 보시게 되면 좀 전에 제가 승인한 내용이 여기 승인자의 제 이름 이승철이 들어가 있고요. 오늘 날짜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에서 보신 이 리비전 정보가 이 도면 내에서도 이렇게 A라고 표기가 되고요. 그리고 승인 상태라는 여기 있는 상태 메시지를 제가 여기다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승인도구나 라고 이렇게 아실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들을 다 수작업으로 입력하는 것보다 이런 프로세스를 자동으로 처리해준다고 하면 어떨까요? 예, 훨씬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스텝 파일로의 변경, 그리고 DXF 파일로의 변경 역시도 자동으로 처리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었던 설계에서 아주 흔한 프로세스인 설계 중, 설계 검토 중 해서 뭐 결국 승인되고 나중에 또 뭐 변경이 되거나 하는 것들이 워크플로우라는 데서 관리가 되고요. 그 과정 중에서 승인이 됐을 때는
이메일 통보를 안 보여드렸네요. 저희 팀원인 다른 설계자로 한번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으로 로그인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이렇게 다른 사람으로 로그인 한 다음에 여기서 받은 메시지가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네, 여기서는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몇 초 있다 보면 이제 메일이 올 겁니다. 예, 그래서 이메일 통보라든가 리비전이 자동으로 아까 A로 바뀌거나 뭐 그 위에서 한 번 더 수정이 되면 B로 바뀌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확장자의 제가 변경이라고 그랬는데 스텝 파일이나 IGS나 DWG, PDF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변경되는 과정이 승인이라는 하나의 명령으로 모든 것들이 동시에 처리되는 이런 것들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사실 파일 포맷의 변경이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승인 한 번의 절차로 바뀌고 자동으로 처리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죠. 또 하나의 예를 하나 드리면 귀찮은 업무 중에 하나가 바로 백업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설계 현장에서 보면 백업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많이 안 쓰세요. 그러다가 한번 이슈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하드웨어 손상, 하드디스크가 망가진다든가 그리고 사고에 의한 문제들, 실수로 누가 지웠다든가 혹은 뭐 이래서는 안 되겠지만 가끔 뉴스에 나온 것처럼 앙심에 의한 데이터를 모두 지우고 가는 과정, 그리고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랜섬웨어에 대한 대처로 이런 백업들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데이터가 다 로컬에 흩어져 있다고 하면 이것들의 백업은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해 되죠. 그런데 저희 솔리드웍스 PDM처럼 이렇게 데이터가 집중해 있다라고 하면 백업이 아주 편리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모두 한 장비, 서버 장비 하나에 다 통합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백업을 그러면 매일매일 혹은 매주, 매달 설계자 중에 한 명이 혹은 IT 담당자가 이것을 반복적으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죠. 저희 서버는 보통 저희가 스케줄에 의해서 일괄 백업을 할 수 있게 저희가 세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매일 백업하거나 매주 백업하거나 매달 백업하는 것들을 자동으로 걸어놓죠. 저 위에 보시면 이제 랜섬웨어에 대한 대처라고 있는데요. 최근에 랜섬웨어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죠. 갑자기 어느 날 보면 암호화가 걸리고요. 그 다음에 적당한 비밀번호를 넣어야만 이것이 풀린다 라고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나마 착한 이런 해커들을 만나게 되면 송금을 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 케이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비밀번호를 알지 못했을 경우에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할 것이냐, 아니면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매일, 매주, 매달 이런 식으로 여러 번 다중 백업을 통해서 과거의 데이터가 돌아갈 것이냐를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백업을 많이 하시는 회사들을 보면 기존에는 매일 백업만 하셨는데 최근에는 정책을 좀 바꿔서 매일 하면서 중간에 매주 일요일마다 하고 그 과정에서 또 뭐 매월 1일 날 한다든가 혹은 첫째 주 일요일 날 한 번 더 백업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시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근데 이것을 사용자가 혹은 설계자가 IT 담당자가 매뉴얼로 한다 그러면 너무 불편하겠죠. 주말마다 출근해서 백업하는 건 힘들고요. 지금 보신 것처럼 솔리드웍스 PDM의 스케줄링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하면 무슨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그 당시에 효과적으로 대처가 가능하시게 되겠습니다. 솔리드웍스 PDM을 사용하시면서 가장 반응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파일명 일괄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그냥 바로 데모부터 보시면서 진행을 하시죠. 자, 여기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데요. 일반적인 솔리드웍스 환경이라고 하면 파일명을 바꾸는 것이 굉장한 이슈가 됩니다. 왜냐하면 솔리드웍스 파일 내부에 이 어셈블리와 파트의 모자 관계 정보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겉에 있는 파일명만 바뀐다고 해서 무슨 일이, 그것을 경로를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솔리드웍스 환경에서는 이렇게 이름을 다른 걸로 바꾸는 것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솔리드웍스 PDM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파일명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꾸자마자 사용된 위치에서 보시게 되면 그 내용이 업데이트되는 것을 볼 수 있죠. 더 상위에 어셈블리를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포함된 파일들을 보게 되면 제가 좀 전에 파일명을 변경했던 내용이 그대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변경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설계자들이 많이 하는 작업 프로세스 중에 하나가 처음에는 임의로 이름을 막 붙였다가 나중에 설계가 거의 다 끝났을 때 파일명을 체계적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는데요. 어떤 회사에서는 그 이름을 바꾸는 데만 하루 종일이 걸리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설계자한테 이런 귀찮고 반복적인 업무를 하는 것은, 그것을 강요하는 것은 너무한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 솔리드웍스 PDM에서는 이렇게 파일명 변경하는 것이 바로 업데이트 되는 것 외에도 다른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에 파일들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어떤 것들은 그냥 이름이 써 있고 어떤 것들은 그냥 임의의 숫자로 이렇게 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포함을 보시게 되면 포함 밑에 여러 가지 이런 임의의 이름으로 나열되어 있는 파트들 혹은 서브 어셈블리들을 보실 수가 있죠. 솔리드웍스 PDM에서 이것을 조금 이름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번호 초기화를 하는데 1번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그 다음에 제가 몇 개의 파트를 한 2개 정도를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을 번호 파일명 변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전에 파일명이 변경된 것을 보셨나요? 예, 이렇게 A08-01-A34-001이라고 변경이 되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데이터 카드를 보시게 되면 앞에 보시게 되면 여기에 프로젝트 넘버가 있어요. 보통 저희가 프로젝트 넘버라고 해서 하나의 유닛 혹은 하나의 전체 어셈블리에다가 프로젝트 코드를 많이 붙이죠. A0801이라는 프로젝트 코드가 여기 A0801이라는 파일명으로 앞에 와 있습니다. 그럼 A34라는 이 코드는 어디서 온 걸까요? 자, 여기에 폴더 이름을 보시게 되면 맨 뒷자리 3개가 A34라는 유니트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 파일명 전체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있는 코드만 A34라는 코드만 가져왔고요. 그래서 여기에 A34라는 코드가 되어 있고 아까 제가 1번부터 시작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1번 그리고 두 번째 것이 2번 이런 식으로 파일명이 변경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아까는 파일을 2개만 선택했는데요. 그러면 뭐 3개를 선택해 볼까요? 그 다음에 여기서 번호 파일명 변경. 그러면 아까 1번, 2번까지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3, 4, 5번이 됩니다. 뭐 나머지도 한번 다 해볼까요? 파일명 변경. 자, 이렇게 하면 1, 2, 3, 4, 5, 6, 7, 8, 9, 10 이라고 이렇게 자동적으로 번호가 이름이 파일명이 바뀐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BOM 탭을 보시게 되면 BOM에 이렇게 정렬이 잘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왜 몇 개씩 선택해서 시리얼 번호를 연번을 붙이게 했냐면요. 그 고객사에서 중요한 순서대로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는 사실 설계자가 판단하는 것이죠. 중요한 순서대로 1번, 2번, 3번을 붙이고 싶다라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제가 몇 개를 선택해서 파일명을 바꿀 수 있도록 처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것은 저희 솔리드웍스 PDM 내에 있는 디스패치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명령을 만든 것이고요.
이렇게 프로젝트 코드, 유니트 코드, 시리얼 번호 이렇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떠한 형태의 파일명 변경이라도 논리적으로 타당하다라고 하면, 그리고 정보가 PDF 내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든지 다 파일명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파일명 변경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시던 문제들을, 그리고 반복적이고 따분했던 작업들을 자동화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